산업사회로 진입해가지고 우리가 노동자로 근로자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들이 퇴사하고 뭐 이런 지가 이제 한 60년이 됐어요. 이제 60년이 됐어요. 산업사회 이제 산업사회를 끝내고 이제 뭐 정부화사회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사회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산업사회에서 이제 노동자자 근로자인 많은 분들이 이제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화됐죠. 세분화되고 또 그게 이제 전문화의 민영화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어떠한 한 가지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은 자판에 키보드, 마우스를 턴을 주는 거, 그죠? 턴을 주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어떻게 돼? 이상해지는 거죠? 악을 먼저 줘. 피사체가 돼. 그래 하고 색이 막 이렇게 노릿노릿하게 어떻게 같이 끼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자, 그러면 빵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릴까? 관절염 가는 하지 정맥류 아름답게 와요. 그다음에 어깨가 있잖아. 여기 진짜 30년 되신 분. 나는 이제 30년이 되긴 했지만 10년만 하고 20년에 이제 싹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좀 덜한 편인데 30년 하신 분들은 못 만나봤잖아요. 30년을 한결같이 빵을 만들. 이게 안 올라가요. 내가 20살 20대 중반에 일본 분을 만났죠. 30년 전 넘으신 분. 내 나이 때쯤 이 나이 때쯤 된 분이신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딱 일본 분인데 딱 교육이 딱 끝나고 나면 음료수를 하나 딱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말을 되게 잘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되게 잘해요.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료수를 딱 꺼내는데 이게 나를 두 개를 나를 줘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어. 두 개를 다 마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는 따라라는 거예요. 손이 이 마디가 두꺼워져가지고 이 캐를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싹 따드려서 그리고 같이 내가 따들고 손마디가 굵어져가지고 작은 것을 못해요. 저도 한 10년 일하고 나니까 팔자가 안 써지는 거예요. 팔자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2개. 지금은 잘 써요. 손이 다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빵일과 이제 과자일은 약간 틀려요. 과자일은 이제 소근육을 많이 쓰는데 반해서 이 빵일은 대근육을 많이 쓰고, 빵일은 좀 성격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격적인 게 살아있는 미생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성격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좀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얘를 배려해야 돼. 근데 이제 제과는 그렇지 않아요. 제과는 어떻게? 내가 맞춰놓은 틀 안에 이 반죽을 가둬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물리적인 그 힘을 가할 때 이제 소근육과 대근육의 차이, 그로 인해서 빵일 오래 한 사람들은 좀 과자일 못 해요. 섬세하게 안 돼요. 섬세하게 안 돼요. 근데 시험은 빵과자를 다 보라고 하니 참. 그래서 파티시와 블랑제를 구분하는 이유가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이 근육이 난다. 근육이 달라서 좀 힘들어진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현명하지 못한 게 뭐냐면 노동자 근로자를 어떻게 봅니까? 수익 구조를 내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들을 어떤 삶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가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죽었어요? 여기 이 동네가 상당히 중요한 동네예요. 전태일 씨가 청계 쳐서 그리고 전태일 그 기념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폐도 요리하는 사람들은 특히 폐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골절들이 안 좋아져.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기 시설 같은 것도 여러 개를, 환기도 이제
그 포함을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큰 걸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설정을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야. 데이터 여러 개를 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븐을 딱 쓰고 나면 오븐 안에 이제 이물질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은 끝나면 바로 그걸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오븐 걸레로 딱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습관화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그냥 밀가루 같은 게 군데군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셰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강을 위해서. 타버리면 다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휘발성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죠. 날아다니면서 다 호흡기로 소화기관에 들어가면서 문제를 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조상원님 30년 해야 돼요. 고려화 사회는 옛날에는 30년 딱 하고 정년 퇴임을 딱 했는데 이제는 30년 하고 아니야 50년 정도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다시 바꿔서 앞으로 80살까지 근무를 해볼까. 아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100살을 살기 때문에 70에서 80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은행 금리 가지고 노년을 보내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공무원들 뭐 지금 연금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려우면 공무원 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가만히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분위기가 퍽퍽해지면 공무원 연금 형태로 바뀔 거예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정년 퇴임은 늘어지고 임금 피크제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몇 년까지 70에서 80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건강을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게끔 전략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는 많이 몸을 움직여서 경험을 쌓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것을 노하우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대학에서 공부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개념이 좀 있어야 돼. 머리에 개념이 있으면은 자기의 경험을 체계화시킬 수 있어요. 체계화. 근데 개념이 없으면 자기의 경험은 그냥 경험으로 남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험을 체계화시키고 이론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남이 만들어온 이론을 어떻게? 우리나라는 남이 만들어온 이론을 그냥 암기한 거예요. 이론은 없어요. 이론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빵이 부피 팽창의 빵이다. 한번 해줄 건데 부피 팽창의 빵이다. 그러면 이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빵이 숙성이다. 그러면 이론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잣대로 바라봐야 돼.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 그렇게도 살 수는 있는데 나중에 몸이 힘들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으면 노하우를 팔아야 되는데 노하우를 파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뭘 팔아요? 노동력을 팔게 돼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이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어느 순간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사회 구조상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은 해야 돼요. 수익 구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뭘로? 이론으로 노하우를 팔아야 된다. 노하우. 어떻게? 이론을, 경험을 이론으로 만든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얘기.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딱 보면 내가 만든 거야. 몰랐지? 여기 여러분 교수님들도 와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자문대 해드리고 돈도 받았어요. 아시죠? 교수님이 네가 재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게 잘하지. 이번에도 제가 또 그런 자문도 해요. 제가 말했죠. 이론은 만드는 거라. 여러분들은 학력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력이 되게 좋아요. 빵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력이 좋을 필요가 없는데 되게 좋아요. 엄청 좋은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그 좋은 학력을 어디로 발전시켜야 된다? 경험을 쌓은 다음에 경험을 이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써야 돼요. 학력.
학력이 높은 거 공부를 좀 많이 해두는 건 좋긴 한데 그것은 경험을 이론으로 만드는데 반드시 활용돼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님이 대학 보낸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 인성을 보려는 빵빵. 삼성에 다녔던 두 형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밴드에 가끔 올려요. 올려서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고 글도 써줘요. 부산 사람들인데 삼성에서 한 분은 삼성맨이고 한 분은 약사. 두 아드님이고 더 재밌는 건 여동 그 남동 그 둘째 부인 되시는 분도 다 왔어요. 다 나한테 배우고 부산에 들어가서 방주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돈을 좀 벌고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삼성까지 인성시켜서 삼성까지 내가 뒷바라지 약사를 만들어. 내가 당구도 그만두고 빵일 하고 있는 제 딸이 그런다면 저도 뭐 웃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분명히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좋습니다. 비즈니스 산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산업으로. 발효미생물을 유래시키는 것은 딱 답이 나온 거야. 바나나가 좋아, 그죠? 사과 좋아, 포도 좋아.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허브. 자 그러면 식재료로 선택을 할 때 지금 봐봐. 아까 전부 선택.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어떤 효과인 줄 아세요?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어. 전부 다. 이해했죠? 성인병 예방 효과. 그러니까 식재료로 선택을 할 때는 성인병 예방 효과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분은 이제 주스로 마시지만 우리는 뭘로 만들어? 빵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빵. 그러면 빵도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또 거부감 없이 평상시에 인지도가 있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고르는 게 좋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이글, 블루베리 베이글 인기. 근데 그냥 건블루베리 넣어서 믹싱하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의 그 색내는 안토시아닌, 그죠? 그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 암 효과, 항산화제 효과, 그 성분이 잘 유래될 수 있는 해독 주스적인 기법이야 이게. 그리고 종은 뭐예요? 공유를 분해시킬 수 있는 종은 샤워종을 넣어서 공유는 수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늘어나면서 볼륨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블루베리는 어떻게 한 거야?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조리를 해서 집어넣는 거죠. 자, 빵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요리하는 사람들보다 봉급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요리하는 사람들보다 봉급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빵은 잠깐만 생각해서 딱 둘러봐요. 원재료, 그냥 밭에서 채취해서 바로 빵에 들어가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뭐냐면 다른 1차 가공업자가 가공한 것을 2차 가공해서 만드는 거야. 이러면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셰프의 권위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셰프의 힘이 있으려면 원재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이컨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테이크를 만들 때 돼지를 작업대에 딱 올려놓고 돼지 해체부터 생돼지를 해체부터 들어가는 요리사는 봉급이 어때? 쎄단 말이야. 그런데 돼지를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부위별로 구매만 해가지고 조리하면 봉급이 약해. 자, 빵으로 넘어가서 옛날에 빵 만드는 사람들은,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빵 만드는 사람은 정치까지 관여했어요. 특히 로마는 꽃이었는데 로마 때 원로원까지 진출했어요. 빵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의 빵 만드는 사람과 개념이 같냐? 달라요. 그때 빵 만드는 사람은 뭐냐면 밀러 앤 베이커라고 부르는 거야. 밀러 앤 베이커. 밀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분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해서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거야.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실은 모든 빵 만드는 부재료들이 용이할 수 있게 쉽게 만들 수 있게끔 가공되어져 1차 가공되어지는 걸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일은 봉급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럼 우리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재료부터 무언가의 공법을 넣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식재료의 뭐예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새로운 가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공.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전현발.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가 있어요.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건어부를 그냥 넣지 말고 절대 허브가 왜 필요해 요즘에? 그러니까 장수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조금 정신적으로 피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죠.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신경에 이제 교란 물질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중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허브가 잡아주는 효과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브를 건조시킨 것보다는 드라이 에이징한 게 좋고요. 드라이 에이징한 허브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드라이 된 것을 지금 에이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모션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술적인 증명이 어떻게? 이게 다중반응. 학자들의 뭐예요? 시선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되게 많아요. 이런 개념들. 되게 많아요. 네. 그들이 공부 안 해요. 왜? 이게 그들의 돈인 거예요. 이걸 나한테 주신 분이 삼성에서 쭉 근무하시면서 했던 분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권의 PPT를 나에게 준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 하나만 내가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방향. 아셨어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종으로 그냥 액종은 원종을 만들기 위한 앞에 어떤 종의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식재료를 가공하는 새로운 어떤 가공법. 그래서 그 식재료의 핵심 식재료의 영양 성분의 효과적인 섭취를 위한 가공법이다. 이렇게 이러한 것은 해독 주스와 별반 차이가 없어. 똑같아. 아셨죠? 우리도 요거 있잖아요. 지금 몇 도에서 발효시켰어요? 26도죠? 많은 분들이 필드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15도에서 해요. 그럼 2주 이상 걸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잡균의 변식이 억제돼요. 우리 김치를 발효시킬 때도 여름에 발효시키면 어때요? 그죠? 근데 겨울에 발효시키면 발효는 더디지만 맛이 어떻습니까? 감칠맛 나죠?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비즈니스에서의 시간은 뭡니까? 제조 원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면 뭐예요?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어떻게? 길게. 그러니까 밀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이것을 인식시키는 거, 어떤 개념들을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념들을 인식을 시켜야만 그것들을 시연하면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예요. 어려워야지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예요. 쉬우면 편한 대신에 계속 뭐예요? 알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의 냄새, 지금 72시간 26도에서 지금 이제 로즈마리에서 이제 시료를 해가지고 이제 증균한 거죠. 요건 증균이에요. 숙성은 아니야. 이 냄새를 한번 맡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이제 한 2-3주 후에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블루베리는 바로 오늘 쓸 거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하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 식재료에서 영양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뭐냐면 표피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증균시켜서 그 미생물로 하여금 그것을 분해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공간에서 다른 곳에서 그 비슷한 균류들을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식재료에서 비슷한 균류를 이렇게 증균을 시켜서 그 과일에다가 과일이거나 뭐 허브 앤 스파이스거나 하는 데다가 접종을 시켜서 그 곡류를 분해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냉동은 후자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붙어있는 균을 증균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지금 허브류가 지금 두 가지 로즈마리와 바지는 어떻게 했냐면 표면에 있는 균을 증균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다음은 이제 유산균 액종을 우리가 만들었잖아. 요거트 액종을 만들었잖아. 이건 유산균을 이제 증균시켰고, 이 유산균은 식물성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허브와 같이 집어넣는 방식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요 방식을 할 거고, 그린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방법이고, 냉동 블루베리뿐이 없다. 왜냐면 이게 건조 블루베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블루베리 우리나라가 의외로 블루베리를 상당히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블루베리를 건조시키려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장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냉동은 또 얘기가 간단해요. 냉동 물류 창고로 많기 때문에 얼려버리는 건 간단한데 건조시키는 건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조된 거는 아시다시피 미생물이 발현되지만, 이게 냉동돼 버리면 미생물이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다중발효 메커니즘. 그러니까 미생물을 다른 데서 배양시켜서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생두를 그렇게 하는 방법은 확실해요. 왜냐면 다른 표면에 오랫동안 아무리 유기농일수록 더 심한데, 유기농 좋죠.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유기농이다 보니까 부패균도 많은 거야. 부패균도. 그래가지고 유기농 식재료는 빨리 상해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냉동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냉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증균시키기가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데서 균을 정지해서 집어넣는 거지. 이 테크닉은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커피에서 쓰는 테크닉인데, 체리 커피, 그린빈으로 넘어갈 때 이걸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발효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거, 맛있다라는 건 주관적인 것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요.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게 루아 커피예요. 서양 고양이가 체리 커피를 먹고 그 다음에 장 속에 있는 유산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숙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양 고양이를 불러다가 장을 살짝 개복을 해가지고 장에서 이제 미생물 한 마리만 고생해주면 돼요. 한 마리만 해가지고 그 유산균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증균을 딱 시켜요. 그리고 거기다가 체리 커피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만드는 커피가 있어요. 바이오 루아 커피. 강릉에서 팝니다. 강릉 테라로사에 팔아. 바이오 루아 커피. 그 테라로사에서 팔기 전에 그 시제품이 우리 원장님에게 왔어요. 우리 원장님 바리 박사님이십니다. 먹어봐. 그래서 내가 또 먹어봤네. 근데 내가 뭐 진짜 루아 커피를 먹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맛이 저 맛이 모르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것만 알고, 그 개념만 이제 내가 이거 좋은 개념인데? 그죠? 진짜.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그냥 발지 말자 얘기다. 이해했죠? 블루베리를 그냥 발지 말자는 거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말기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지. 이게 말기 못 알아들으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리를 써야지. 이 아름답게 천연바르빵을 언제 만들라고? 젊었을 때 만들고,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런 부재료 쪽으로, 소재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입안에서 처음이니까 캘리포니아의 금강이 이겠죠. 내가 미쳤나봐요. 이게 오전, 오후, 저녁 맨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똑같이 보여. 이게 맨날 저기 어느 반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캘리포니아의 금강이 발견됐어요. 골드러시. 그래서 서부로 해서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금강을 채취하는데 다 이게 그러면 이제 금강이 골드러시로 인해서 금강을 채굴할 때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느냐?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느냐? 금 캐는 사람이 아니라 금 캐는 사람에게 삽자로 파는 놈이 가장 많이 버느냐? 삽자로 팔아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놈이 어떻게 했냐면 서부를 횡단하는 철도 사업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 그러니까 뭐냐? 이 얘기를 중요한 건 자, 비트코인? 그 친구가 사라져서 다행이에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를 만든 놈이 돈을 벌었어. 공급하는 놈이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천연 발효 빵으로 돈을 벌 사람은 누구냐? 방금 내가 보여줬잖아요. 천연 발효 종 이렇게 보여줬죠? 보여줬죠? 이거예요. 소재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빵은 뭐 하는 거예요? 빵은 맛있는 빵 만드는 법은 어떻게? 공유하는 거야. 그래 놓고 거기에 뭘 자극하는 거야? 소재. 이 재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소재. 버블티? 우와! 잘 팔리게. 타피오카를 이용한 버블. 타피오카를 변성전분으로 해가지고 그 익힌가 호화를 시켜서 구슬로 만드는 이 기술을 만든 놈이 돈을 왕창 버는 거지. 이 타피오카 전분을 변성전분으로 해서 타피오카 전분이라는 게 대만에서 타피오카 씨들이 재배가 돼요. 15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95% 대만에서 수확되는 그 타피오카가 다 가축 사료로 쓰여졌어요. 95%가. 그런데 그것을 뭘로 만들어? 타피오카 전분, 변성전분이라고 또 변성전분을 딱 만들어서 그것을 깨찰빵과 버블티로 딱 만드는 그 순간 돈을 확. 그러면 이 기술은 누가 만들었을까? 항상 내가 얘기하죠. 농담이 아니야. 일본을 향해 절을 하라. 일본 사람은 이 얘기는 아주 많아. 아주 많아.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일본에. 이래야 돼. 아셨죠?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현상에 이루는 원리, 메커니즘에 집중하라.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미생물학자들이 이제 스피시즈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시즈 이렇게 해서 발효의 씨앗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미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가제 발효 미생물을 배양하고자 할 때 우리는 사카로미세스를 우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바실러스를 우종으로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락토바실러스의 구체적인 이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헤테로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브레비스. 이건 미생물학자들이 다 이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브레비스라고 하는 종을 써요. 나중에 설명 더 드릴 거예요. 헤테로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만 먼저 아시고, 자 그러면 이 사카로미세스를 우종으로 해서 배양하는 배양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액종 배양법 그리고 원종 배양법이 있어요. 원종 배양법. 그래서 이걸 액종, 원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락토바실러스를 우종으로 해서 배양하는 방법을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샤워종, 그래서 액종, 원종, 샤워종.
이때 이 앞에다가 이제 시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시료의 이름을 붙여줘라. 건포도에서 채취하면 건포도 액종, 건포도 액종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건포도 원종. 그 다음에 샤워종은 어떤 공유에서 미생물을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화이트 샤워종, 호밀 샤워종, 그 다음에 홍밀 샤워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천연 발효는 종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SPC 회장님은 천연 발효를 천연 효모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사냐에서, 우리의 식재료에서, 우리의 사냐에서 자라는 우리의 식재료에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종을 발견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게 천연 발효와 유관하지 않다. 무관하다. 천연 발효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식재료를 분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식재료의 분해 방법에 대한 문제이지 무슨 종을 썼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자꾸 SPC 회장님은 왜? 종으로 자꾸 시선을 어떻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효모는 천연 발효야, 천연 효모는 천연 발효야. 그게 아니에요. 식재료를 분해시키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다. 아셨죠? 그때 어떤 균을 쓰느냐 하는 것은 매개체 수단일 뿐이지, 궁극의 목적은 어떤 식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해시키느냐. 알았죠? 분해시키느냐. 그 분해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분해, 화학적인 분해, 생화학적인 분해. 우리는 어떤 분해를? 생화학적인 분해를 할 것이다. 근데 이때 생화학적 분해를 할 때 공장제 효모를 썼느냐, 자가제 발효 미생물을 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아셨죠? 생화학적 방식으로 분해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부터는 공장제 효모를 쓸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제 효모를 썼기 때문에 르방이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제 효모를 써도 르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우리 발효종을 이제 종 얘기했지만, 종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발효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종과 발효종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은 스피시즈만 얘기한다면 퍼먼트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발효 산물 플러스 스피시즈. 그 발효 산물이 퍼먼테이션, 발효 산물이 발효 산물과 그 다음에 발효 미생물이죠. 이게 함께 있으면 발효종이고, 스피시즈만 있으면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발효 산물, 퍼먼테이션 프로덕트의 종류는 스피시즈의 종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공장제 효모를 쓰면은 발효 산물이 에틸알코올만 나오죠. 유기산은 약하냐. 이렇게 발효 산물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마이크로플로라 상태, 다양한 발효 미생물 중에서 사카로미세스를 우점으로 하는 거냐, 혹은 마이크로플로라 상태에서 락토바시러스를 우점으로 해서 대사산물을 내느냐 하는, 이거의 맛의 차이, 그리고 영양적 차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스피시즈를, 공장제 스피시즈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퍼먼테이션 프로덕트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다른 데서 만들어서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공장제 효모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누가 다른 데서 유산균을 이용해서 분해한 대사산물이 공유를 쫙 분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온 발효를 딱 시켜. 그러면 이제 그때 공장제 효모가 일어나서, 공장제 효모의 장점은 볼륨감을 극대화시켜. 볼륨감을 싹 만들어. 그러면 숙성이 충분히 되면서 볼륨이 극대화되는 이런 방식. 자, 여기에서의 공장제 효모의 문제점은 공장에서 배양했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공장에서 배양하는 과정이 문제인 거야. 과정. 그죠? 그 과정의 문제만 없다면 대량 생산, 공장에서 배양한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나라 손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 관심이 있어요. 그 발효미생물을 GMO 하느냐 안 하느냐, 대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성장 촉진제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에 관심을 외국 사람들은 갖지만, 외국의 소비자는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만 우리의 소비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제 효모의 문제점은 눈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GMO와 그리고 성장 촉진제.